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피곤할 때 쉽게 찾는 비타민C, 이 비타민C 안에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환자가 비타민C를 섭취할 때는 이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콜라겐, 섬유성 단백질이 많이 합성돼서 암 전이 속도도 늦춰주고 염증 반응까지 줄여준다고 하는군요.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에는 어느 정도 비타민C를 모두 포함하지만 조리 시에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파괴가 적은 주스와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 비타민C 섭취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힘차게 헬스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0명당 80명 정도는 한 번쯤 겪는다는 디스크.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통증이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수술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디스크라는 질환. 목 디스크는 어떤 질병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디스크란 질환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데요. 대체 이 목 디스크란 질환 어떤 병인가요? 우리 허리 디스크는 많이 이야기 들었죠. 근데 목 디스크라는 병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아마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목 운동 안 하고 이런 과정에서 목을 많이 사용해서 오는 병인데 제가 모형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지만 이 디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이란 것은 우리 두부하고 몸통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구성을 보게 되면은 7개의 목뼈하고 그리고 그 마디마디 사이에 들어있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물렁뼈를 목 디스크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보면은 또 뒤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척수란 게 지나가고 이 척수에서 분지된 신경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좌우로 이렇게 8개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 디스크가 정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퇴행성으로 이 디스크가 돌출이나 탈출이 되어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 신경줄을 따라서 팔이, 어깨 다 아프게 됩니다. 이런 병을 우리 목 디스크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많은 원인은 우리가 퇴행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이 디스크가 나빠지면서 돌출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 30대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이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나쁜 자세죠. 고개를 계속 숙여 있게 되면은 이 디스크에 굉장히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 압력 때문에 디스크를 사고 있는 막에 금이 가게 되면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나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차가 와서 뒤에 부딪히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채찍처럼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이 흔들림으로 해서 목에 디스크에 영향을 주면서 돌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퇴행성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나쁜 자세,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목이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손발이 저리다거나 어깨가 아픈 통증을 느낀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제 목 디스크라는 게 우리 목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모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목에서 나온 신경들이 어깨로부터 해서 팔로 내려가고 심지어는 목에서 나오는 신경의 일부는 이 머리 뒷골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뒷골도 아프고 어깨, 팔도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 자체는 목에서 나오는 신경 가지가 팔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히 오십견이나 근막 통증 증후군이랑 많이들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게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어깨가 아프면은 대개는 내 오십견이구나. 말 그대로 오십견은 나이가 50이 되면서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움직일 때 오는 걸 오십견이라 그러죠. 근데 목 디스크하고 전혀 다른 점은 목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는 이 자체가 내려오는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팔을 위로 돌을 올리시게 되면은 대개 목 디스크 있을 때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런데 오십견이 있을 때는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시고 특히 손을 뒤로 더 돌렸을 때는 더 아픈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쉽게 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십견은 어깨 자체의 문제지만은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고 그걸
딱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 퇴행성 디스크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목 디스크 환자 그러면 대개 50대가 넘었습니다. 퇴행성으로 서서히 나빠지고 했었는데 근래에는 저희 병원에서 조사를 해봐도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근래 3년에 20, 30대의 디스크 환자군이 약 한 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 일단 운동 부족이겠죠. 과거에는 많이 걷고 야외 활동이 많아서 요즘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적인 업무나 생활하실 때 보면은 대개 게임기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은 컴퓨터로 해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많이 숙인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디스크에 굉장히 압력이 가해서 퇴행성이 굉장히 빨리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탈출증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 주변의 근육이 빨리 약해지죠. 그래서 머리 무게 때문에 눌려서 디스크 퇴행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목 디스크와 또 나이 드신 분들의 목 디스크에 또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젊은이들은 되게 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죠. 쉽게 말하면 건강한 상태로 해서 되게 디스크가 돌출될 때는 급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연성 디스크라 그러는데 연하죠, 이렇게.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디스크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조금씩 퇴행이 왔어 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신경이 나는 그 바깥쪽 부위에 뼈가 같이 자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뼈까지 자랐는가 확인이 되면은 그 뼈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목에 목뼈 디스크가 있는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되게 젊은 20, 30대는 아예 연성 디스크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수술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뼈 디스크까지 동시에 제거를 해야지만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목 디스크인지 모르고 치료를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이제 목이 좀 아프게 되면은 내가 목이 좀 아픈가? 뭐 디스크라는 상상을 되게 못 하시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목이 아프다가 점차적으로 어깨, 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그 눌려있던 신경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면서 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할 때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심할 때는 거의 숟가락질이나 볼펜 서기 같은 이런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 디스크가 있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만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은 자꾸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퇴행성을 막아주고 나쁜 자세를 교정하면서 가장 장기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목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머리 무게가 무겁죠. 그런데 목의 근육이 약하면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목뼈와 목 디스크가 굉장히 빨리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목 운동을 하는 건데 목 운동 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우리 헬스 운동으로 목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없고 제가 간단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로 밀어붙이면 목 근력이 강화되겠죠. 자극을 받습니다. 앞쪽 미는 거 하고 손을 떼고는 한 2초 쉬었다가 다시 또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뒤쪽으로 한 5초 정도 내지 6초 정도 힘을 최대한 가하죠. 이렇게 하고 손을 떼고는 또 2초 쉬시고 다음에 우측.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측. 목은 특이하게 허리가 다른 점이 좌우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리는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마 앞쪽 옆에 대고 또 돌리는 운동 하시게 되고 반대편 돌리. 이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목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목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목에 있는 근육하고 제 팔 근육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강화시키는 과정이죠. 이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에 있어서. 네, 이 환자에게 맞는 수술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수술법 좀 소개해 주시죠. 수술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대개 수술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목 뒤쪽에서 들어가서 뼈 있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신경을 덮고 있는 뼈를 일부를 제거하고 거기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했었는데 이런 과정은 굉장히 부상도 많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육손상도 많았고 그래서 이 근래에 하는 방법들은 대개 목 앞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하는 방법은 앞쪽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목 주변에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근육 손상이 없죠. 그리고 쉽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쪽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죠. 이 기관지, 식도, 여러 가지 신경, 혈관이 다 있습니다. 이 자체를 쉽게 이렇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벌리고 난 다음에 앞쪽에서 보게 되면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만 제거를 하게 되죠. 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면 빈 공간이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메꾸어주는 게 과거에는 우리 골반에서 뼈를 떼어와서 맞게 이식을 하고 여기다 금속판이나 나사를 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골반 뗀 부위가 오히려 더 통증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자꾸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보시면 제거하고 그 사이에 무슨 장치가 들어가 있죠. 이게 케이지라는 겁니다. 이 케이지를 사용해서 이 높이를 맞춰주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게 뼈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나서 증상은 굉장히 좋아지고 좋은데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붙어버리면 목의 운동이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안 움직임으로 해서 그 아래 위에 마디 디스크가 또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지났을 때 그 아래 위 디스크에 또 새로운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한 20%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작용과 최선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는 게 인공 디스크라는 겁니다. 인공 디스크 개념은 이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 이렇게 원래 디스크처럼 움직일 수 있는 디스크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수술 후에 바로 보조기 없이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최신에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목 건강을 조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개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베개와 관련이 굉장히 높거든. 높은 베개 베면 안 돼요. 저기 한 5에서 8 정도? 6에서 8 정도가 한 평균 7이라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5부터 해가 8까지 간 사람도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높은 베개 되면 거기 앞으로 숙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디스크 내부에는 우리가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습니다. 그럼 영양 공급이 어디서 받느냐? 뼈에서 받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이렇게 숙이면 어때요? 계속 눌러져 있으니까 이 뼈 속에서 영양이 들어야 되는데 압력이 높으니까 안 들어오겠죠. 뒤로 젖히면 어때요?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벌어지면서 이 뼈 속에서 영양 공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의 펌프 역할인데 이렇게 젖혔다가 숙였다가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죠. 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칭. 그렇죠. 스트레칭 하라는 이유가 영양 공급 때문입니다. 계속 이 상태로 만약에 게임 하시는 분들,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분들은 이렇게 계속 하잖아. 그죠? 이러면 이제 목 디스크가 굉장히 빨리 오죠.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눌려져 있으니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펌프 역할이거든. 그리고 또 밤에 주무실 때 베개를 베면 이렇게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계속 자는 동안에 호흡도 곤란해지지만은 디스크가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자는 동안에. 그래서 기능성 베개가 있죠. 이렇게 된 거. 그걸 받치면 어떨까요? 목 뒤에가 하나 볼록하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과정이 변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는 동안이라도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자는 이야기예요. 아예 벽을 베지 않는 것은요? 좋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때? 너만 베면 어때? 약간 이렇게 숙여지는 또 과정이 올 수가 있어요. 뒤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베개 높이는 6에서 8 정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고개는 젖혀진 상태. 그래 기능성 베개를 베면 좋죠. 요즘 따라 제 주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목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목 디스크는 대부분의 알고 있는 분들이 상세 잘 모르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는 워낙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목은 잘 모르시는데 대개 목에 좀 아프면 근육통이나 넘기지 마시고 목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목 디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에서 어깨부터가 팔로 내려오는 통증이 있어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특히 목 디스크가 거의 90%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그러면 과거에 아이고 목은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너무 갇혀 있어서 수술 않고 이 자체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의심이 되고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이 병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내버려 뒀을 때 부작용이 많이 남을 것인지 판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 오면 수술하는 줄 아시는데 저희들이 수술하는 경우는 한 10% 미만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도 증상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비가 진행된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더 이상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적당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 디스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아셨죠?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목 운동을 통해서 목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린입니다. 예전에는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작고 갸름한 얼굴형이 미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통증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얼굴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특별한 마사지를 통해서 건강과 아름다움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원장님이 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는 얼굴 축소랑 안면 비대칭 그리고 골반하고 흰다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해드리는 책임제 전문 샵입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얼굴 크기뿐만 아니라 골격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마사지를 통해서 뼈 교정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뼈는 총 2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운이 없으면 약간 뼈가 내려서 얼굴도 길어질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언심력에 의해서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벌어진 뼈는 모아주고 또 약간 내려간 뼈는 올려주면 형의 타원형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안면 비대칭이 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 고객님들을 보면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많이 있으신데요. 첫째는 다리를 꼬시는 경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 발로 서 계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서 있는 자세가 많이 이렇게 한쪽만 쓰시는 근육도 많고, 이제 요새는 일을 하실 때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하신 분들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이 되신 분도 많고요. 특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왼쪽을 많이 보고 한쪽만 보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만 좌우를 보라고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또 특히 요새는 이제 식사하실 때 음식을 자꾸만 입을 벌리고 식사를 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성향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또 바르게 하게끔 또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샵에서 받을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골기 테라피라 해서 뼈랑 근육을 직접 자극을 해주는 관리가 있어요. 안면 비대칭하고 또 흰다리, 골반 관리, 얼굴 축소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책임제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요즘에 안면 비대칭 손님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계속 한쪽 근육을 많이 쓰던 한쪽 뼈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고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면 비대칭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다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뼈는 총 206개가 있는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뼈가 어긋나면 얼굴까지 같이 어긋나게 되기도 하고 또 얼굴이 어긋나면 또 몸도 같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면 비대칭은 저희는 이제 책임제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얼굴에서 10%를 또 줄여드리고 또 좌우 대칭에 80에서 90% 정도 해드려요. 80에서 90% 정도 하시게 되면 사진 찍을 때 표시도 잘 안 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정리정돈이 돼서 특히 좌우 대칭의 좋은 점은 굉장히 정직해 보인대요. 예, 그래서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좌우 대칭이 좀 이렇게 반듯한 사람들이 형사라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바디 관리를 받는 게 얼굴형과는 어떻게 관련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몸은 근육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골격근이라 해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뼈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근육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몸을 같이 마사지가 들어가요. 특히 몸이 건강하면 우리 몸은 또 스스로 좋아지는 항산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율신경이 많이 있는 등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특히 뼈의 중심뼈는 또 골반뼈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좀 더 중심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얼마나 받아야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보통 저희가 기본을 한 20번 정도 하는데요. 한 5회에 한 번씩 사진 찍어서 비교도 해드리고 또 10회에 한 번씩 석고번호로 떠서 비교를 해드리면 처음과 후의 차이가 많이 나죠. 관리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죠? 예, 저희는 이제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질문도 하시고요. 또 직접 전화로 상담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상담해 보시고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해서 고객님한테 맞는 관리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관리가 시작 들어가요.
이렇게 골기 테라피를 받고 나니 허리에 있는 통증도 사라지고 얼굴도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특별한 마사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원장님 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샵은 19년 정도 됐고요. 얼굴 축소나 얼굴 비대칭 관리 전문 샵입니다. 네, 경락 마사지라는 말이 참 보편화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경락이 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경락 마사지가 뭔가요? 경락은 그 도로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에 있는 도로와 큰 도로도 있고 뭐 작은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로 중에 한 곳이 막히면 정체 현상이 병목 현상처럼 생기거나 뭐 그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또 그 도로로 갈 수 있는 차량들이 통제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되듯이 우리 몸에도 그 도로에 어딘가가 하나 막힌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계속적으로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샵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코스는 얼굴 축소 관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면 비대칭 관리라든지 등이 굽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등 경락, 그리고 하체 부종에 따른 하체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신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토탈 시스템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자꾸 예뻐질까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나타내는 몸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한쪽으로 너무 씹는다든지 누워서 잘 때도 한쪽으로 누워 잔다든지,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똑바로 앉았을 때 곧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습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리를 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골반이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예쁘게 또 작아질 수 있게 하려면은 일단은 자기의 그런 문제점을 고치시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사지나 경락을 이용해서 빠지지 않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작아지는 마사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람들은 얼굴을 직접적으로 작아지는 게 가장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 마사지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얼굴을 막 못 살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몸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을 먼저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촬영에서도 보았지만 등에 모든 혈점들이 다 모여 있고 오장 육부를 감싸고 있는 척추를 지나는 그 길이끈에서 모든 노폐물을 원활하게 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얼굴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아무리 얼굴을 관리했을 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퉁퉁 붓거나 그런 결과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그 관리 방법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등 경락을 먼저 부드럽게 해서 큰 하수도를 뚫는다 생각으로 먼저 해주고, 그 시술을 마친 다음에 다시 얼굴에 있는 혈점들을 자극을 시켜서 마사지를 이뤄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얼마나 관리를 받아야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네, 물론 한 번에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서 그게 우리 몸에서 피와 살이 되듯 이렇게 경락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이렇게 계속 받아주시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샵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요,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때 고객님한테 맞는 관리를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손끝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아름다움, 마사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뼈를 자극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또 막힌 혀를 뚫어주는 이러한 마사지 방법은 얼굴 축소부터 피부 관리 또 체형 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주는데요. 타고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죠.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더 건강하고 예뻐지세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유채꽃의 향연 속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 유채꽃은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또 비타민과 칼슘, 엽산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엽산은 식욕부진과 빈혈에 아주 좋다고 하는군요. 봄내음도 막고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